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주한 영화 백룸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알고 있던 유일한 사실은 그저 특이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공포물과 비슷한 장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예고편이나 줄거리 요약조차 찾아보지 않고 극장에 들어섰기에 스크린에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함과 묘한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평일 낮 시간대라는 비교적 한산해야 할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극장 안을 채운 관객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기묘한 작품이 대중 사이에서 얼마나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지, 그리고 미지의 공포에 대한 사람들의 원초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흥미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프닝 시퀀스에 A24라는 제작사의 로고가 등장하는 순간 이 영화가 평범한 궤도를 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A24는 언제나 기존 상업 영화의 문법을 파괴하고 가장 독특하고 실험적인 미장센을 선보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제작사입니다. 최근 들어 그들이 투자하고 제작하는 작품의 편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희소성이나 마니아적인 색채가 살짝 옅어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곳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A24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 기괴한 공간이 선사할 심리적 압박감과 시각적 충격에 대한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작품의 도입부는 19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며 당시의 거칠고 투박한 캠코더 질감을 그대로 살린 파운드 푸티지 형태의 화면으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노이즈가 낀 화면 속에서는 아마도 모종의 실험을 진행 중이던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듯한 묘한 압박감을 전달합니다. 관객의 불안한 예상대로 그 폐쇄된 공간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존재가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숨막히는 습격이 시작됩니다. 형체의 실루엣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그 미지의 존재가 가하는 공격은 시각적인 끔찍함보다 심리적인 공포를 극대화하며 영화는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건너뛰지 않고 곧바로 같은 시기에 서서로 자연스럽게 바통을 넘깁니다. 이후 화면은 마치 평범한 집을 공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듯한 일상적인 풍경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뜻밖의 캐스팅으로 인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무했기에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배우 레나테 레인스베가 이 기묘한 공포물에 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극중 심리상 담사인 메리 역을 맡아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한 내면을 훌륭하게 표현해냅니다. 메리는 텔레비전 광고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을 홍보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심리상 담사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을 둘러싼 환경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메리의 서사와 교차하며 등장하는 또 다른 중심축은 명배우 추이텔 에지오포가 연기한 클락이라는 인물입니다. 클락은 과거 화려한 건축가를 꿈꾸며 자신만의 이상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지만 현재 그는 파리만 날리는 영세한 가구점의 사장으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고 가게를 알리기 위해 어설픈 텔레비전 광고까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며 발버둥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 매장에 전시된 침대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구점 내부의 전기가 자꾸 끊기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벽면을 살피던 중 그는 우연히 현실 세계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기이한 공간인 백룸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락과 메리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통해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클락은 메리에게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메리는 클락의 아내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그의 깊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클락은 자신이 뼈빠지게 일하며 힘겹게 벌어온 돈을 부인이 그저 사치와 향락에 허비하기만 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만과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억압과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에 짓눌려 있던 클락이 우연히 시공간이 비틀린 미지의 공간인 백룸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서 영화는 일상적인 드라마에서 벗어나 본격적이고 기괴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관객을 강렬하게 이끌고 들어갑니다. 백룸이라는 무한하고 폐쇄된 공간이 스크린에 펼쳐지면서 초기에는 이 영화가 철저하게 정신분석학적인 메타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 클락의 억눌린 무의식이 발현된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정신을 분석하는 메리마저도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깊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심리적 접근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 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백룸이라는 기형적인 공간에 얽히게 된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결핍과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하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 한 가지쯤은 숨기고 싶은 정신적 상처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영화가 공간의 형태로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극이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이 작품이 단순히 개인의 정신 분석이나 무의식의 투영과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룸은 인물의 심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그저 원리와 법칙을 알 수 없는 기괴하고 독립적인 평행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기이한 조난기를 매우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영화 관람 후 솟구치는 호기심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이 작품은 단독으로 창작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유명한 시리즈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떠돌던 괴담인 리미널 스페이스 LIMINAL 스페이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 케인 픽셀즈가 창조해낸 독창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 영화의 뼈대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하고 기괴한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감독 케인 픽셀즈의 배경입니다. 그는 무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튜브를 통해 이 압도적인 백룸 시리즈의 연재를 시작했으며 장편 영화로 완성된 지금도 현재 나이가 20살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천재 감독의 탄생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영화의 제작 규모 역시 화제인데 약 $1,000만 할리우드 기준으로는 비교적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메가 히트를 기록 중입니다. 단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괴담의 텍스트를 근거로 시작하여 10대 소년이 유튜브 영상으로 살을 붙였고 마침내 글로벌 극장가에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전무후무한 흥행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영화의 파편화된 단서들을 조립해보며 깨달은 점은 이 영화만큼은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관람하는 것이 훨씬 더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룸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괴생명체의 실체가 무엇 때문인지 영화 자체만으로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인공 클락이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는 백룸을 애써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괴한 미로 속에 영원히 머물며 살기로 결정한 이유 역시 명확한 해답 없이 관객의 해석에 맡겨집니다. 결국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관객 스스로 온라인을 헤매며 관련 영상과 숨겨진 세계관의 설정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게 만드는 매우 신기하고 독보적인 체험형 호러 영화로 깊게 기억될 것입니다.